양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양도가 취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양도의 개념을 제가 그림을 그려놨게 했지만 여기다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의 발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걸 누가 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이런 그 해외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그 해외 사업에 따른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저희 회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매수인 발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채널을 가동을 하게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법인에 있는 주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호방 업체를 발굴하는 경우거나 근거리 선택 업체를 발굴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사례에 따라서는 현지 경영이사를 밝히는 승경이라던가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하나는 중국도 이제 대부분 한국계 기업들이 산업단지 형식의 개발구라는 곳에 입주를 되어 있는데요. 그 개발구에서도 자기네 단지 안에, 존 안에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그 매칭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자를 발굴하는 업무들도 간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수자가 일단 가시적으로 후보군이 한 두세 개 정도 발견이 되면 몇 가지 평가 과정을 거쳐서 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LOI, 거래 이양서라든가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매수자 발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째, 나의 가치를 가장 높게 인정해 주실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살 이양만 있지 막상 돈이 없어서 대금 지급할 때 엄청 애를 먹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서 이 다음 단계에 그 양해가서 체결 단계로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MOU가 상당히 간단하게 한두 장짜리로 거래 이양 있음, 언제까지 협상하겠음, 비밀 유지 정도만 하겠다라고 해서 법적 유지 의무사항이 없는 간단한 계약서로 작성이 되는데요. 중국은 관행상 조금 디테일합니다. 거래의 약간 특징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목표계를 기존 행위는 물론이거나 기본 거래의 프레임, 거래 내용의 협정 방법 같은 것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약정을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제공하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자산 가치를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실사 단계에서 퍼스널에서 몇 % 이상의 갭이 발생하면 조정하자. 아니면 그 정도의 갭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인정.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MOU를 약정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MOU를 약정을 하시게 되는데 지분 양도 거래에 있어서 사실 가장 핵심은 이 기업 가치 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거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요. 제가 2008년인가 그 국내에 있는 모 회원사가 중국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있는데 대련에 있는 조인트 벤처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이렇게 지역 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사업은 아니고 그냥 이전 무상분을 받은 거 가지고 회생하자는 결정이 됐었는데 기업 가치 산정 시에 저희 아주 사소한 실수로 계약서가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엄청 컸는데요. 제가 거래 가격을 소수점 2채짜리 짜놨어요. 근데 이게 좀 4채짜리까지 가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였습니다. 이 기업 가치 산정 저의 가장 그 초창기 했던 실수인 것처럼 아주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중국 상황을 모르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산정이 그 지분 양도에 있어서는 매수자 발굴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분 양도가 일어나게 되면 주주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명, 경영 범위, 비즈니스 스코프라든가 임원, 경영 기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 출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저희 쪽 이런 임명 권한이라든가 규정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절차도 다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분 양도 거래가 종결이 되게 되면 저희 기존 주주였던 한국법인들은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실 수 없게 되고 신규 주주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완전하게 익숙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MOU 체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실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실사는 저희 매수 희망자가 저희 본질 법인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실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가 법률적인 실사이고 하나가 회계적인 실사이고인데요. 법률적인 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각종 행정문건이라던가 재산에 관련된 등기증서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각종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느냐를 실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불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간을 두고 상견에서 충족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래 구조가 설계가 됩니다. 회계 실사 같은 경우 이제 기업 가치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기업 가치 선결하고 아까 말한 선결 종결사항이 노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 가치 선정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는